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의 문제와 해결, 즉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조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 같이 문제를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자, 도시의 문제는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지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도시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림에서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버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니? 작은 차들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쓰레기도 많은 것 같네. 그지?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서로 주차를 하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그쵸? 여기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들 때문에 지금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떠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죠. 여기도 주차 금지인데 이 주차가 돼 있어서 넓은 도로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렇게 빵빵거리고 하면서 굉장히 도시 전체에 소음이 되고 있죠.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허름한 주택들 있죠. 도시가 예전에 생기고 오래되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도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도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거는 여기 이 뒷페이지 94쪽과 95쪽에 있어요. 자,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좀 더 도시의 문제는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주택 문제가 있고, 여기 나오면 교통 문제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환경,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문제 볼까요? 주택 문제의 가장 큰 거는 바로 뭐예요?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또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있다 보니까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들은 또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사는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해지고, 많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많고, 또 그리고 주차할 곳도 없이 주차 문제가 일어나겠죠. 환경 문제도 점차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수질, 공기, 물,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환경 문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기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가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자,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야. 자,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조사해 보는데, 자, 그렇다면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뭘까요? 가장 큰 문제, 이걸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도로 때 사회과부들을 봐서 알겠지만 도시는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도시 인구라는 거야. 도시 인구고 촌락에는 별로 없죠. 그러면 즉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겠죠. 그죠? 도시 인구가 많고 촌락 인구 적다라는 걸 보면은 도시는 좁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택 보급률 볼까요? 주택 보급률은 뭐냐면, 자, 100%가 되면은 모두가 다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살고 있으면 10명이 집을 다 갖고 있다. 집이 10채 있다. 그러면은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0명이 있는데 집은 9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명은 집이 없게 되겠죠. 즉, 집이 부족하다 이거지, 사람에 비해서.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봤던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100%가 채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있는 사람에 비해 주택의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얘도 볼까요? 자동차 등록 대수와 도로 길이의 변화인데, 자, 도로 길이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가파르게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도로는 별로 안 늘어났는데 자동차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아래 봐봅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방금 짚고 넘어갔듯이 우리 지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우리 지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조사한 다음에 뭘까지 해봐야겠까요?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번에 3차씩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높은 집값은 지금 집이 부족한 거니까 집을 많이 지어주면 우리가 이 집값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 건설을 확대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의 혼잡한 문제는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를 실시하거나 도로를 넓혀서 우리가 교통 혼잡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질 오염이라는 거는 물이 오염된 거니까 물을 깨끗하게 해준 재생시설 설치해서 물을 이렇게 정화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요, 사람들은 도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뭐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든지,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다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교과서 이쪽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와서 94쪽과 95쪽이에요. 자, 여기 보면 조사 계획 세우기, 방법으로 조사하기, 조사 내용 정리하기, 조사 내용 발표하기가 있는데, 자,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 계획 세우고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 내용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문제에 알맞는 해결책, 해결 방법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실천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자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피켓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든지 포스터나 이렇게 우리 보고서 같이 큰 걸 만들어서 정해진 게시판에 아파트 게시판 이런 데 붙여가지고 쓰레기를 잘 버리자라고 이렇게 실천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사회에 이렇게 실천한 방법에 관련된 거는 학교 와서 선생님과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좀 오늘 내용이 길어지는데 이 문제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도시의 문제 여기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